안녕하세요. 더 부티크 독자 여러분. 오늘은 또 여러분께 좀 즐거운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명품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유럽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태리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많은데, 최근 외신을 보면 이 명품 브랜드들이 국내 아이돌 탑스타를 인플루언서로 쓰면서 자기의 브랜드의 약간 얼굴처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아니면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서 한국의 K-팝 아이돌들이 명품업계의 가장 큰 손이다, 명품업계로 움직이는 큰 손이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흔히들 인간 샤넬, 인간 구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블랙핑크라는 그룹에서는 그룹 전원이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 샤넬, 생로랑, 셀린 이런 브랜드들의 얼굴이 될 정도로, 그리고 그분들이 한번 옷만 입고 나오면 전 세계가 막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와,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위상이 또 있구나. 우리나라가 사실 되게 패션 강국이고 대구나 이런 쪽에 부산의 섬유 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글로벌한 브랜드들이 나오지는 아직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물론 유명한 디자이너분들은 점점 활동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점점 이제 글로벌에서 한국 K-팝의 파워를 알고, 또 K-팝이 얼마나 세계 청소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제 BTS가 또 선한 영향력의 대표적인 주자잖아요. 패션 업계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문화에다 인기를 끌고 또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이런 입장에서 또 우리 글로벌 팝 아이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거는, 구찌 하면 생각나는 또 인간 구찌라고 있잖아요. 카이가 있습니다. 엑소의 아주 정말 매력적인 춤꾼이자 몸매도 굉장히 잘 키워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인데요. 굉장히 좀 독특한 예술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드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워낙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많잖아요. 엑소라도 세훈 씨도 있고, 수호 씨도 있고, 찬열 씨도 있고, 워낙 인기 많고 이미 모든 브랜드들의 얼굴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카이는 어떤 점에서 좀 인기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뽑는 그 기준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가 직업이 아닐 것. 그래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날 것. 근데 카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카이가 굉장히 뒤늦게 SNS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SNS를 보면은 카이 그 특유의 감수성이 있어요. 워낙 이제 춤도 잘 추고 미술에서도 조예가 깊고, 글로벌에서도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더 감각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더 자기 브랜드에 소화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카이가 굉장히 적격으로 판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유럽에서는 이런 아이돌 문화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오는 그런 할리우드 톱 배우들 이런 분들이나, 국지에서는 스타일리스트라고 이제 워낙 옷도 잘 입고 노래도 잘하는 탑 가수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자네들의 도처럼 톱 영화 배우 이런 분들만 이제 컨택을 하다가 엑소라는 그룹 파워를 알고, 그 중에서도 카이라는 분과 이제 한번 연락을 해서 이제 현지에 갔었는데, 그 현장이 무너질 정도로, 유럽에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현지 팬들이, 그때 이제 알레산드로 미켈레 디자이너가 프랑스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의 이런저런 유서 깊은 도시를 다니면서 좀 영감받은 이제 컬렉션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카이가 초청을 받았어요. 제인 버킨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스타들도 당연히 오고, 셀마 헤이크도 오고, 그런 와중에 그 동네를 마비시키고 파리 부지역을 마비시킨 거는 정말 카이가 유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태리 본사에서도 놀래고, 심지어 파리 시청에서도 놀래고, 어느 정도의 톱스타길래 이렇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다가 저희가 생각하면은 좀 아직까지 현지에 있는 좀 한국인들 이런 친구들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현지인들이 다 플래카드를 해서 카이 사랑해 이러면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김종인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거를 본사의 디자이너, 본사 관계자, CEO 분들이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파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또 로마 이제 크루즈 행사를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당연히 카이가 가장 큰 셀러브리티로 이제 뽑혀가지고 보통의 그냥 셀러브리티가 아니라 탑3 안에 드는 그 정도의 셀럽이어서 예를 들면 그 브랜드들이 이제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오늘의 동선은 셀럽 동선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를 카이로 든대요. 본사에서 거기서 초청한 그게 뭐 헤어스타일스도 있고 그렇게 수많은 셀럽들이 있는데도 그 카이 파워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셀럽을 통칭하는 말을 그냥 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상상 이상으로 그들이 평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CEO님께서 굉장히 좀 미켈레 이상으로 굉장히 사교적이고 브랜드를 완전히 탈바꿈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크루즈 행사를 하려고 카이가 등장하는 순간 정말 외국에도 버선발이 있구나 이거를 그때 알았다는 게 정말 CEO님이 거의 2m 정도 되시거든요. 체격이 굉장히 좋으시고 펀칠하게 생기셨는데 모델보다 뭐 펀칠한 남자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카이한테 와서 봤냐 손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지냈냐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너무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다음은 뭐겠어요? 인증샷이지. 인증샷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저는 덕분에 카이 덕분에 CEO님하고도 인사도 하고 다음번에 또 한국 오면은 뭐 단독 인터뷰도 하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고 정말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인터뷰도 많이 진행하게 됐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저는 진짜 카이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뒤에 대박 사건이 있었던 게 카이가 구찌의 아이웨어가 안경이죠. 그게 글로벌 모델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국내에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국내보다 해외가 더 난리가 났던 게 제가 그때 이태리를 출장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 카이 사진이 여기저기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팬클럽인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했더니 아이웨어 모델이라서 모든 톱스타들의 그런 걸 다 치워버리고 이태리 광장에 막 카이 얼굴이 여기저기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해외에서는 그렇게 보통 이미지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품 브랜드에서 유명 스타들을 모델로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적고 캠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들 광고를 하는데 정말 카이의 파워를 믿고 글로벌에서 인정을 하고 글로벌에서 먼저 알고 글로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할리우드 톱스타 이렇게 톰 크루즈 오면은 막 와 신기하다 뭐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 친절한 톰 아저씨처럼 친절한 종인 오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설현 씨 여자의 경우는 설현 씨도 했었고 작년 2월 쇼에서는 이제 아이유 씨가 갔었는데 근데 아이유 씨가 생각보다 구찌가 워낙 패턴도 강하고 화려하고 이런데 그 전에 호텔 델루나에서 굉장히 패셔니스타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서 그런지 막 전체 구찌로 써있는 막 수트 같은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패션 소화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이유 씨 사진이 중국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사실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아무런 셀럽을 현장에 보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중국 구찌 측에서 아이유 씨 사진을 같이 인용을 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중국에서도 완판이 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우리도 못 해낸 거를 그 톱스타 사진 하나만으로 정말 자기네들이 따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았는데 중국 내 상품을 다 팔게 하는 위력이 돼서 얼마나 스타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모실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수 있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본대요. 정말 우리나라 K-팝의 위상이 이 정도다. 케이크 위에 체리라고 하잖아요. 그 역할을 진짜 우리나라 톱스타들이 해준다는 게 진짜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카이 씨가 연예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패션지 분들은 카이 씨랑 촬영도 하고 그래서 좀 친분이 있으신 편집자님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얼굴만 보고 인사만 드린지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크루즈쇼 끝나고 카이 씨가 저희 기자들이 있는데 오신 거예요. 편집장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들한테 안부도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말을 걸어도 되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먼저 말 걸어주고 저 사람이 되게 이제 태도가 좋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에티튜드라고 하잖아요. 에티튜드가 되게 좋아서 오히려 디자이너가 막 카이한테 카이가
있었다가 얼마 뒤에 거의 연말쯤 이제 엑소 콘서트가 있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콘서트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굳이 그런 걸 안 해도 어차피 톱스타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억을 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고맙다고 이제 고맙다고 편지도 써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것 자체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마음 씀씀이 이런 거 하나로도 사람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카이 씨를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초창기 때 되게 마르고 갸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굉장히 몸을 많이 단련을 해서 자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가면서 왔는데 그냥 그럴 수 없다라면서 최상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한의 다이어트와 극한의 노력으로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또 오늘날의 톱스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 인상도 올라가고 해외에서도 좀 많이 더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해외 외신이나 이런 데서 카이가 선글라스 끼고 있는 모습만 보면 막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해외를 못 가니까 막 이태리에서 여기저기 카이 사진이 막 걸려 있고 이랬던 게 막 해외에서 태극기 보면 너무 반갑고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민간 외교관 이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 되게 짧게 앞만 보여드렸는데 더 무궁무진한 소식 많으니까 더 앞으로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